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장 마치고 나서 뭐 그동안 못 보던 리포트들을 조금 검토하고 뭐 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9시가 훌쩍 넘어갔네요. 참 8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28일이니까 뭐 2, 3일 남은 것 같은데 내일 모레면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 글로벌 일정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영향에 의해서인지 미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국내에는 뭐 특히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이 최근래에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대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도 사실 8월 중순 이후로는 줄곧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는 제약바이오는 아주 굉장한 아웃퍼폼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시장 대비 대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가 종가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1위가 되고 에코프로 BM이 2위가 됐는데요. 사실 작년 7월 26일이죠. 7월 26일 그때가 이제 제 기억상 에코프로 BM의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고점 56만 원인가 5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42만 원으로 마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거의 5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랬던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지금 16조 6천억까지 떨어졌고 작년 뭐 그쯤 해서 알테오젠의 대충 시총이 한 2조대 2조 5천억 6천억 그 정도 됐었던 기업이었는데 어느덧 알테오젠도 작년 그 맘때부터 지금까지 뭐 7, 8배 올라왔으니까 템버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떠한 기업은 뭐 8배가 상승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기업은 상투를 맞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하락을 보이기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종목군들 좀 발굴해서 나도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답은 그런 것 같아요.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예? 한미반도체가 이 HBM의 개화, 엔비디아의 이 GPU의 이 엄청난 매출과 함께 이 GPU 안에 HBM이 탑재되는 일로서 그에 따른 장비사의 독점적 지위가 부각이 되면서 한미 반도체가 템버가 됐죠.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 머크사와의 SC 독점 계약에 의해서 이 8배까지 지금 상승을 하게 되었고 상장하면서 지금까지 오늘 기사 보니까 115배가 올랐다라는 걸 보면서 와 어마무시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단한 부분인 것 같고요. 대단한 부분인 것 같고 자 우리가 뭐 지금 일각에서는 대바이오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주가라는 것은 또 전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또 무한 변동성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군들이 고점 구간에서 상투를 칠 때는 진짜 폭등시켜 놓고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상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바이오 쪽의 상투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런 뭐 관점을 가지고 계속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라는 말과 함께 추세를 추종하면서 계속 제약바이오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가 없어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 등극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뭐 5장 들면 그러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종가 부분보다는 오전이라든지 주가의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개파락하고 오히려 올라올 수 있고, 잘 나오면은 갭 들면은 또 그 상태에서 매도 때리겠죠. 어차피 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오면 개파락에 매수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자, 지금 반도체는 그런 성격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윤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29일 날 합니다. 지난번에 국정 브리핑 때였나요? 대한고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등 다수의 종목을 상한가로 날려버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국정 브리핑에 대한고래에 대한 언급도 일부분은 있겠죠. 이번 내용은 연금 개혁, 그 다음에 의료 개혁,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저출산이 있을 텐데요. 오늘도 이런 관련된 저출산 어제 오늘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일도 뭐 장중에 한 차례 정도 급등을 할 가능성은 있다 정도 열어놓고 봐야 되고, 보건 파업 이것도 의료 개혁과 맞물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을 맞았지만 내일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올지 보면서 단기 일정에 맞춰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되게 단기 일정이 빡빡해요. 빡빡한 상태에서 29일 날은 또 지지락 화케에서 이 대한고래 섹션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내일 단기 고점을 만들고 테마가 또 소강 국면에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문제가 이제 여야 막론하고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들까지 이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이제 여야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더 파급력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종목군들에서 움직여서 이게 이제 상한가가 5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테마는 만들어졌다 정도 생각을 하고 지켜는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장했던 일부 신규 상장 종목군들 아직도 이 그 시세가 끝나지 않은데요. 저도 이엔셀을 뭐 관심 있게 보다가 장 막판에 이 상한가 밑에다 좀 걸어놓은 거 체결돼 가지고 거기서 순전히 나가면서 이엔셀로 오늘 벌었던 돈은 이엔셀로 다 까먹어 버렸는데, 좌우지간 좀 내일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엔셀이 왜 올라갈까요? 삼성가 의 유전병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삼성재단에서 이 주요 주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계속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있는 거라고. 그리고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합병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추천을 좀 드리고 그거는 선물로 매매를 해서 SK이노베이션에서는 그냥 따뜻한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뭐 그저 그런 좀 기다리는 하루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장중 한때 거의 하락 종목 수 1000개에 육박하는 시장이었는데, 장 막판에 코스닥이 이렇게 좀 들어 올려지면서 하락 종목 수도 좀 줄고 낙폭도 좀 줄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가 커플링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좀 약한 모습이라 반도체 쪽에서 많이 깨먹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금융 쪽에서도 좀 힘이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막판에 일부 좀 들어 올려줬는데 내일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을 보면 현물은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선물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유입은 되고 있다. 즉 양매도 장세로서 지수만 좀 지켜주는 코스피인데요. 방향성이 어찌됐든 이번 주는 크게 갈리지 않겠지만은 다음 주에 지수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이번 주 경제 지표로는 뭐 사실 PC 물가 지표가 있는데, 지금의 PC 물가 지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더 이상 물가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말 그대로 들러리일 뿐이다. 시장의 이 핵심은 고용으로 넘어갔는데 그 고용은 9월 달에 몰아칠 것이다. 몰아쳐 버리면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엔비디아 다시 밀려 내려오고 그와 동시에 반도체 빅테크 섹터의 약세가 진행되며 하락 마감됐는데, 특히 한국 시간으로 내일 6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증시는 어떠한 지표보다도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있겠죠. 이후 다시 지표로 투자자의 시각은 옮겨갈 테니까 말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잘 나올 겁니다. 왜? TSMC가 증명해 놔서 그렇고요. 문제는 그 이후 다음 분기 컨센 등 가이던스인데 고민이 많이 되고 숙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내일 SK 하이닉스 구간이 온다면 저는 매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금일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섹터의 부정적 리포트를 보았는데, 마이크론의 모바일량 디램 재고가 증가되고 있다, 이슈에 하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한 부담 등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밀렸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더 높으니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내일 6시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모레 2시간 이후에 블룸버그에서 젠슨 황 CEO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인터뷰 시간이 국내 시간으로 8시에서 8시 반 사이니까 사실 장이 열리고도 좀 볼 수도 있는 내용일 거라고 좀 보여져요. 장이 열리고도.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빠지게 되면 일부 비중을 담고 그 다음날 보면서 해도 늦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 100만원을 돌파했다 내려오고,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장막판 투경을 피하기 위해서 밀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국 코스닥 시총 1위를 종가상으로 바꿨습니다. 산업을 대변하는 것이고 2차 전지가 힘들다, 제약바이오가 주도 업종이다 라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제일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강함 속에서 추세 이탈이 없는 한 계속 지켜볼 예정이지만, 주가의 상승은 항상 파동을 주고 가기 때문에 그 징후만 조심하면 눌릴 시는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는 크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9월 중순까지는 여러 학회와 일정들이 많이 있어요. 9월 말에는 알테오젠 관련된 그 SC 임상이 발표가 될 텐데 당연히 잘 나오겠죠. 당연히 계속 밀고 있는데 뭐 확정된 미래의 내용이라 그 전에 주가가 빠지게 되더라도 알테는 올라올 것이고 빠지게 되더라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생물보안법입니다. 제약바이오가 다 빠져도 생물보안법은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죠. 연말까지니까. 그런 내러티브와 그 넘버스, 말 그대로 넘버스와 내러티브가 같이 움직이는 쪽이 지금 생물보안법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관련주는 계속 지켜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테마의 순환이 빠른 가운데 딥페이크 이슈가 화제로 떠오르며 여야가 다들 들고 일어나는 모습 속 상한가가 무려 5개가 나왔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약간 상징적으로 보낸 것 같고 내일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센즈랩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사실 이들이 약간 좀 민망해.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딥페이크랑 뭔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그냥 좀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돈이 들어가서 날렸으니까 내일 지켜보긴 할 것 같습니다. 대한고래 쪽은 안덕근 장관의 기사 곧 주관사 선정할 것이다. 9월 중 2차 회의에 세부적 사업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1차 시공은 한국석유공사 단독으로 진행하며 2차 시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 말 그대로 2차 회의까지는 빠져도 올라간다 라는 뜻이고, 2차 회의에 참여 기업 등을 보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GS글로벌, 한선엔지니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회원님들한테. 화성밸브 쪽 보지 말고 한선하고 GS글로벌 쪽 봐라. 그리고 한선은 단일가 지정 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에 있을 2차 회의 관련된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떠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보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뭐 29일 날 한 차례 슈팅을 준다면 뭐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또 기회가 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뭐 시황상으로는 계속 부담이 좀 있어요. 9월 초까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테마가 움직이는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전기차 화재라든지 움직이는 종목은 있지만 약간 부담이 되고,
지금 의료 연금 개혁안 발표, 저출산 정책, 대한고래 등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내용과 보건이 파업 관련한 29일 날 겹쳐 있는 내용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올랐다 밀렸던 종목군들 내일 오전에 좀 밀렸을 때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도 함께 이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봐야죠. 진짜 파업을 하는지, 파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촬영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거 글을 작성할 때까지는 관련된 뉴스를 보진 않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체크해보고 볼 생각이고요. 저출산은 항상 이제 뭐 정부에서 목이 닳도록 말하는 내용이라 뭐 특별하지 않나 생각 그냥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장막판에 화장품 섹터의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요. 업황은 괜찮으니까 이 안에서 한국콜마 정도 그 중에 추세가 제일 좋은 종목을 뽑아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시간 외에서는 이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가 여전히 강세고, 하이브는 이 미니진 어도 대표가 이제 이 해임됐다라는 이슈로 시간에 올랐는데, 이거는 더 올라가면은 선물 매도로 대응하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나머지는 뭐 좀 볼 종목이 많이 없네요. 자, 지수 잠깐 보면요. 지수 잠깐 보면 코스닥도 이런 갭을 메우는 과정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시장의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삼성바이오가 올랐고 LG엔솔이 버티고 그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덜 빠졌습니다. 이 구간이 11선이 깨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21선이라든지 이런 갭을 메우는 과정 속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지수와 SK하이닉스 구간이 맞닿는다면 봐볼 것 같아요. 자, 대형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안 좋죠. 오늘도 뭐 영망치 형태로 마감이 됐는데 그닥 아직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는 해놔야 될 것 같고, 하락을 조금 멈추려고 하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장 막판에 약간 들어 올리는 모습인데 저는 이 갭을 메우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우는 구간이 온다면 매수로 일단은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면서 200일 이평선에 좀 부딪히는, 맞나 이게? 200일 이평선에 오늘 부딪히면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 구간을 당장에 뚫어낼 뭔가에 대한 이슈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추격 매수할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 100만원을 넘기면서 3년 만에 황제주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이 말은 이만큼 이 정도 얘네들의 업종 업황 시세가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얘도 보면 여러분들 이 추세라는 거는 무시를 못해요. 대형주는 이 추세 때 지금 계속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추세 때 상단으로 가게 되면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정직하게 가니까 종목들이 원래도 이러한 추세에 올라오면 다시 상승하고 추세에 맞으면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아침에 이제 리가캠이라든지 종목군들 이 추세 상단에서는 저항을 받고 하단에 내려오면 매수세 들어올 것 같고, ABL 바이오라든지 전부 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추세 상단 하단을 지키고 가고 있죠. 어제 급등했던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종목군들도 단기적으로 추가로 급등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기다렸다가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유한양행 흐름이 계속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윗구간에서는 매매할 폭이 제 기준에서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고요. 알테오젠이 장중 또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계속 이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가지고 우상향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은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요. 이번에 지수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돌아온다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건데 아직은 조금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퓨처캠도 매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조정시 내려오게 된다면 계속 관심 갖고 볼 생각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대한고래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페24 몇 개 종목만 좀 보죠. 카페24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5일선, 11선 근처만 가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평선 기준에서 봐야 되고, 수급이 기관 위주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CS 윈드라든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종목군들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뭐 CS 윈들은 약간 높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의 한국 콜마,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양호한 것 같아서 많이 밀려도 이 종목은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내려오면 계속 관심 있게 좀 봐볼 생각이고요. 뭐 장중에 이제 VT라든지 뭐 실리콘 2가 좀 아래꼬리는 잡았는데, 실리콘 2는 다소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국 콜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인벤티지랩 공시가 자, 그리고 대한고래 한국가스공사 오늘 저는 이걸 보유하고 있는데요. 53,000원에서 3,500원 이 구간에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자 하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리포트가 좀 나온 상태에서 장중에 이제 엑스모빌 이슈가 좀 붙으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는데요. 명확하게 이 앞에 구간에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항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항이 강하죠. 나중에 이 저항을 넘길 때는 진짜 크게 뭐 2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에서 슈팅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 것 같고, 고요 GS 글로벌은 밀리면 관심 있게 이 종목은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회의 때 이슈를 만들 수가 있죠. 2차 회의 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이슈를 보면서 종목군들을 보면 되고요. 인성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선물로 시가 이하에 들어가서 그냥 11만원 목표가 잡고 매도를 좀 걸어놓고 아침에 이제 선물로 들어간 거는 전량 청산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인성정보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어제 시간 외에 사고 아침에 이제 시가 이하에 들어가서 슈팅 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음봉 매집이 되려면요, 내일 아침에 빠지더라도 이 힘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힘이 강력한 힘이 유지가 돼야 돼요. 최근에 약간의 패턴들이 있는데,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급락했던 거를 시가부터 끄집어 올려주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하루 종일 쫄쫄쫄 밀려버렸다면 시가에 좀 빠지더라도 거래가 확실히 전 거래의 상승만큼 강하게 들어온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이 시가에 60억 들어온 거는 오케이인데, 이 다음 봉에서 대량의 음봉 거래량이 발생했죠. 이거 이상의 내일 이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면,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마 볼 것 같습니다. 종목에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생명이니까 볼 것 같고, 오늘 유비케어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똑같은 관점에서 두 종목은 체크해 놓고 좀 봐볼 것 같아요. 올라가는 그런 수급이 확인이 돼야, 제 눈으로 확인이 돼야 매수의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했고, 이거 했고, 꿈비 이런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죠. 꿈비는 과거의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고,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종목군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지 아직은 명확하게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여부를 생각하면서 좀 내일 봐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만큼 요즘 시장의 종목군들이 정말 제한적인 부분이지 않나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종목을 뽑아서 알려드리는 종목군들의 군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이 방산 쪽에서 조만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산에 이슈가 생기게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LIG 넥스원으로 붙을 수도 있고 현대 로템으로도 붙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인지하고 보자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ENCL이라든지 몇몇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사실 민감해서 종목군들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가 않은 종목군들이라 ENCL,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등이 만만치 않은 종목군들이라 이거를 딱히 이제 언급드리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다라는 생각하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